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으로 못 오고 우리가 오전에 내려왔을 때 왔던 그 사막 고속도로 있죠. 그 도로를 타고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데리러 가면 물도 구하기도 쉽고 선선하고 시원하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에돔이 거절하고 모압이 거절함으로 사막 고속도로를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사막도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더위 때 앞에서 아라비아 사막 고속도로. 그러니까 에돔 광야와 모압 광야 동편을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편을 지나가는 건데 정말 힘들죠. 물 구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지고 쭉 모압 광야를 지나면 그대목 광야가 나와요. 그대목 광야. 그래서 그대목 광야에서 누구에게 사자를 보내냐면 아모리 왕의 뭡니까?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 길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막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치나요? 아모리 왕 족속의 왕 시온 헤스본을 정복을 해가지고 차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 목축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기가 엄청 힘들죠. 그 와중에 있다가 헤스본, 정말 목초지가 넓게 펼쳐진 모습을 보고 르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먼저 차지하자 라고 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에 세 개의 지파가 분배받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지금 영어로 되는 표지판을 가끔 보게 되는데 에따빌라라고 되는데요. 여기서는요, 너 출신이 어디 출신이야 그러면 나 따빌라 출신인데 하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가장 요르단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오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암만까지 가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실은 마안이라는 도시가 더 남쪽에 있어요.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마안은요 베두인족들이 사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베두인의 마을이고요. 여기는 아랍 사람들 마을. 이 중동에서는요, 중동에는 중세 이후로부터 아랍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눠요. 두 부류. 하나는 마을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요, 마을의 정착에서 살면서 뭘 하느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는 뭐냐면 베두인들이에요. 뭐라고요? 베두인. 근데 고대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뭐였냐면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지만 이 중동 지방에서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많아요. 뭐가 많다고요? 부자가. 땅 부자가 많아요. 땅 부자. 왜냐면 이들은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뭘 하느냐,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베두인들은 자기들의 영역이 있지만 그 영역에서 너희들이 목초만 하고 그 땅에 소유권은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해요. 근데 베두인들은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야채가 필요하고 밀이 필요해요. 그걸 누가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하느냐, 마을 사람들을 차지하자, 마을 사람들 것을 차지하자 해가지고 유목민들이 뭘 해요? 이제 베두인들이 말로 밤에 뭘 해요? 습격하는 거죠. 약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을은 사라지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남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누구만 데려가느냐? 여자만 데려가는 거예요. 여자. 그렇게 하면서 유목민들이 자기 힘을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대체적으로 중동 이 아랍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의 영향이 커지냐면 베두인들의 영향이 커져요. 그래서 이거 요르단에서는요 베두인의 전통 방식을 고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값어치 있게 여겨줍니다. 해발 거의 이제 900,000고지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해발 고도 거의 0지점에 가까운 곳으로 저희가 내려갈 거예요. 한 1000m 정도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저희가 가다 보면 이 앞에 이정표를 보면 따빌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따빌라는요, 성경에는 도벨이에요. 도벨. 성경에는 도벨이라고 지명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이 따빌라가 작은 마을이었는데요. 이 도벨에 뭐가 있냐면, 오늘날에는 이 도벨, 성경으로 지명은 도벨인데 이곳에는 유적은 거의 없어요. 많이 사라지고요. 뭐가 있냐면 십자군 시대 때 성체 흔적이 있어요. 십자군 시대 때. 그래서 십자군 시대 때 성체 흔적이 있어가지고요. 왕의 대로를 지나갈 때 우리가 페트라를 한 다음에 우리가 쇼박을 보지 않았어요. 쇼박성이 있는데 이 쇼박이 바로 이제 십자군 시대 때 성체입니다. 그래서 쇼박과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 조금 이따가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으로 보아야 될 장소가 카락인데요. 쾌락성이 바로 십자군 시대 때 성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쇼박과 쾌락을 잘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골라온 건처 보면 림노드 성체가 있어요. 십자군 시대 때 림노드 성체.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십자군 시대 때 성체가 잘 남아 있는데 이 도벨에도 십자군 성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벨과 페트라 근처의 쇼박에다가 굳건하게 성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요. 남쪽에서 십자군이 AD 1099년에 이 1차 십자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프랑크 왕국을 세워요. 그러면서 많은 주변에 있는 아랍 세력으로부터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아라비아 남쪽에서 이제 메카 메디나에서 올라오는 뭡니까? 아라비아 군대로 이제 방어하고 또 그 남쪽에서 오는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성이 이제 쇼박과 도벨에 가면요 이제 성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벨에 있는 거는요 거의 흔적은 없고요. 예전에 성이 있었다는 그 흔적만 있고요. 그러면 그 성을 쌓을 때 했던 돌들은 어디 갔나요? 주변에 그 이후에 집을 지을 때 다 빼다 썼어요. 자, 다 에돔 지역에 있어서 가장 북쪽에 있는 중요 마을은 도벨입니다. 도벨. 자, 따빌라, 에따빌라라고 적혀져 있네요. 저희는 이제 따빌라 마을을 도시를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외곽으로 저희는 우회해서 이제 사해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혼 슈말. 우회해서.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사해까지 내려갈 때 귀가 아프실 거예요. 귀가. 그리고 굉장히 급경사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힘들 수 있습니다. 라고요? 이쪽은 에돔 땅. 근데 저희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 도로는 뭐냐면 새로운 도로예요. 뉴 도로인데 이 도로를 통해 가지고 저희는요. 제레드 골짜기의 남쪽 부분에서 새롭게 만든 골짜기였어요. 여기서 사해 쪽으로 해가지고요 소알로 내려갈 수 있는 소알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고요. 최근에 만든. 휴게소에서 잠깐 한 10분 정도 정차할 건데요. 문제는 이곳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화장실에 지붕이 없어요. 지붕. 근데 차에 있으면 화장실이 내려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을 갈 때는 모두들 다 내리셔 상태에서 가실 수 있고요. 서비스. 화장실이 지붕이 없는 화장실인데 제가 남해 페루를 간 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남미 페루를 갔는데요. 안데스 산맥에 인디안 부족에게 이제 사역 올라갔는데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근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 보조라는 받고요. 셀러는 너무 안쪽에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고요. 가다가 보면은 저희가 쭉 가다 보면 따빌라라고 되어 있어요. 가로로 따빌라라고 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우구스토폴리스. 우구스토폴리스는 신약 시대, 신약 비잔틴, 로마 비잔틴과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와 이제 그 헬라 시대 때 불렸던 도시 이름이, 특히는 로마 시대와 비잔틴 시대 때 불렸던 이름이 우구스토폴리스예요. 따빌라. 도벨, 성경 지명은 도벨. 그쪽으로 헤어지고요. 저희는 쭉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요. 프라에스디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프라에스디움은 이제 신약시대 때 롯의 성체인데 그 옆에 보면은 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쪽으로 해야죠. 쭉 올라가면 조알을 갔어요. 소알. 성경에는 소알입니다. 소알. 소알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은 이렇게 새롭게 났는데 옛날에는 안 났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 왕의 대로가요. 시대마다 조금씩 위치가 틀려요. 왕의 대로가. 그래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특히 신약시대는 이제 트레르 황제가 만들어 놓은 AD 110년 이후에 왕의 대로가 그걸 비아 트리아누스라 하거든요. 비아 트리아누스 시대 때와 구약시대 때하고는 조금 틀려요. 근데 구약시대 거와 신약시대 때 일치하는 지점이 있어요. 일치하는 지점이 뭐냐면 세레드 골짜기를 내려가는 길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아베논 골짜기를 통과하는 길은 구약과 신약시대 때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선이 일치해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나 구약시대 때는 서로 위치에 따라서 용이한 것에 따라서 약간 길이 변동이 되지만 거의 용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쭉 내려가지고요. 쭉 올라가다 보면 주화를 가다가 쭉 올라가다 보면은 가로로 누메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누메이라라고. 고모라입니다. 고모라. 누메이라, 고모라예요. 그리고 쭉 올라가다면 혓바닥처럼 나온 게 있어요. 사해에서 보면 혓바닥처럼 나온 게 그걸 리산반도라 그러거든요. 리산이 혀예요. 히브리어로. 그리고 아랍어로도 리산이 혀거든요. 그래서 혓바닥처럼 나왔다 해서 리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보면은 가로로 박 에드드라라고 되어 있어요. 박 에드드라. 소돔입니다. 소돔. 박 에드드라. 소돔이에요. 소돔. 저희 일정이 해가지고요. 밥 에드드라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키르가 있어요. 키르라고 적혀져 있거든요. 키르는 구약시대 때는 키르라고 불렸죠. 그리고 또는 성경에는 길하레셋. 그래서 키르 하담에 하레셋이라고 옆에 가로를 있어요. 키르 또는 길하레셋. 모압의 수도입니다. 오늘날에는 케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소아라 쪽으로 제레드 골짜기 옆에 타필라 쪽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새롭게 나서 쪼라 앞쪽으로 쭉 내려가지고 쪼라 앞에서 조금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로세 동굴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로세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로세 동굴에 가면 로세 동굴은 현재 복원 작업 중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로세 동굴은 가지 못하고 밑에서 조망을 하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뮤지엄, 박물관이 있습니다. 로세 동굴 박물관이 있어가지고 이 사해 남쪽에 대한 뭘 했냐면 지형 모형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립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저희 여기서 휴게소에서 10분간 정차했다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에 들어에서 사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동아리고 요 앞쪽에 펼쳐져 있는 광야 있죠. 쭉 이렇게 아라바 광야. 아라바 광야고 저기 멀리 보면 지평선처럼 보이는 거 있죠. 건너편 저희가 신광. 저희가 신광. 아라바 광야, 저희는 신광. 신광야고 저기 좀 더 내려가면 바람광. 저쪽 멀리는 바람, 이쪽은 신. 이렇게 올라가면 그리고 이 앞에 아라바 광야. 미디안 족속 상태에 있는데 미디안의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는요 현재 미디안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미디안의 영역은 어디냐면 실은 왜 시내산에 대한 여러 가설 중에 왜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서를 하냐면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지역 있죠. 오늘날 헤자지 지방이라고 불리고요. 그 지역이 미디안의 영역. 그리고 에돔에 있을 때 이 아라바 광야 있죠. 이 아라바 광야 지역이 또 미디안의 영역. 그리고 시나이 반도 전체가 미디안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시나이 반도 북부 지역은 우리가 말한 파란 광야 있죠. 파란 광야 지역은 아멜렉 족속의 영역인데 이 미디안은 이 아멜렉 족속이나 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 그리고 또 보면은 어디에서도 미디안에 대한 나오냐면 갈릴리 족. 미디안은요 기술자, 엔지니어예요. 뭘 다루는 토기와 철을 재련, 구리를 재련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술자 어떻게 보면 몰라면 대장간 기술자. 그러다 보니까 임목미처럼 돌아다니지만 기술자이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모세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나이 반도와 이 아라바 광야 지역, 그 주변의 지역들을 뭐 했을걸? 알고 있었고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요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전에 모세는 어디에서 공부했어요? 이집트 궁정에서 공부했어요. 이집트 궁정에서 공부할 때 그 왕조이거든요. 그랬을 때 뭘 알았을 거예요? 광야도로는 알고 있어요. 해안도로는 알고 왕의 도로가 지나가는 주요 노선에 대한 정보들을 쉽게 접했을 겁니다. 그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기에 많은 정보들을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경험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걸 놓치죠. 근데 롯이 요단에 오는 것 많이 알아요. 우리는 많이 놓친다. 우리는 많이 놓쳐. 이건 남쪽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디냐면 여리고 앞에 여리고 앞과 그다음에 여리고에서 잠깐 내려오는 그 쪽이 오늘날에는 황량이라고 진흙 좀 줘봐. AD 700년 전까지만 해도 요단 여리고 앞에 들어가는 뭐가 있었냐면 우리 다큐멘터리 보면은 아프리카 초원에 보면 세렝게티 평원에 영양 가젤이 태어나는 거 보시죠. 사자가 있고 악어가 있고 습지가 있는 모습을 보시죠. 그걸 연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AD 700년경까지 뭐가 있었냐면 여리고 앞에 들판에 영양 가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고고학자들 조사했을 때 여리고 앞에 이 습지의 유적을 발굴할 때 물속 뿔이 3m 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그 습지가 있었다는 거. 그러네. 그러면서 이게 초원 들판이 펼쳐져 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의 생태와 지금의 생태가 조금 틀려요. 네. 생태가 습합니다. 그 모습을 롯이 보았을 때 롯이 눈이 띠용. 네. 그러면서 그게 이렇게 쭉 비비실만 보이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 가는 소돔 고모라 지역까지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매료돼서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 다음부터 좀 더 황폐해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요단 우리가 소돔 고모라가 일어났을 때 뭘로 멸망을 시켰어요? 유황 불과 유황이 지진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진 활동, 단층 활동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요 앞에 사해가 있죠? 네. 들판이 있잖아요. 이 아라바 광야 이 보이지만 저쪽은요 지중해 판이에요. 이쪽은 무슨 판이에요? 아라바 광야. 많이 한 거.
만나면서 융기하면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와디름. 그러다 보니까 와디름하고 페트라 지역은요, 다른 지역은 여기 이쪽 지형은 뭐냐면 석회암 지역인데 페트라 지역은 뭐냐면 드러나는 부분은 거기는 사암과 이암입니다. 일부 바닷속에 있는 게 융기하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각 활동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지각 활동의 변화에 의해서 식생이 많은 영향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 수분골 고모라의 유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진 활동의 어떤 그 묘사라고. 그렇게 많은 이해가 어떤 학자들은 요 남쪽 사이 있죠. 남쪽 사이와 북쪽 사이가 수심이 틀려요. 아. 남쪽 사이는 평균 수심이 10m 미만, 5m 정도 돼요. 평균 수심 5m, 가장 깊은 곳은 10m, 낮은 곳은 2m. 그리고 뭘 하느냐? 북쪽 사이는 평균 수심이 100m, 가장 깊은 곳은 480m 더 들어가요. 여기서 해수면, 그러니까 사해 수면이, 해수면이 뭐예요? 지중해 해수가 몇 미터가 더 낮아요? 410m가 낮아요. 근데 410m가 낮은데 또 가장 깊은 곳은 480m 더 들어가요. 북쪽 사이, 요르단 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쪽 사이와 남쪽 사이가 이렇게 크게 어떻게 큰 이유가 뭐냐면 이런 지각 활동에 의해서 이게 틀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 사이 아래쪽에 소돔과 고모라가 묻혀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감안을 해서 고고학자들의 주변 지역을 뭐 했냐? 지표 조사. 그 지표 조사를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느 시대예요? 누가 나와요? 아브람입니다. 아브람이 나오면 아브람 시대는 중기청동기. 중기청동기는 BC 1800년경입니다. 그에 대한 유적이 아까 제가 했던 루메이라, 텔 루메이라, 밥 에드라에서 나온 거예요. 중기청동기, 초기청동기. 근데 그 다른 유적에는 초기청동기나 중기청동기 유적이 안 나오거든요. 오직 텔 루메이라와 밥 에드라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두 유적에 뭘로 멸망이 당했냐? 불탄 흔적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소돔과 고모라의 분위기를 높게 잡은 거죠. 예수님 뜯어 빨리 뜯어. 다리가 부족해. 사필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창세기 14장 1절부터 22절 사이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5명의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는 왕들과 이 남쪽 평지에 있는 왕들 사이에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에서 누가 잡혀가요? 롯이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밑에 있는 군대 몇 명을 데리고 300명 이상, 300명 정도를 데리고 자 저희가 도로가 였었는데 도로가 끊어졌어요. 도로가 절벽 밑으로 툭 끊어져가지고 우회 도로를 다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요 끊겨졌어요. 그래도 좀 뽀얗긴 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 도로를 타고 사해 쪽으로 쭉 이 사해 남편 쪽으로 내려가잖아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왼쪽으로 꺾으면 아카바를 에시온계까지 가는데요. 거기에 가다 보면 여기서 좀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이제 사해 바닥까지 아래까지 내려가서 왼쪽으로 꺾어서 한 3-40분만 가면 페이난이 나와요. 분원이 나와요. 분원 입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분원에는 뭐가 있냐고요? 무덤이 있어요. 순교자들의 무덤. AD 1세기에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요 부정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여겨서 그래서 강제 노동의 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여기 선교사님들하고 가가지고요 가장 힘들 때 가서 힘을 얻고 왔습니다. 기도야 이런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자. 우리가 자 해가지고요. 자 롯이 이렇게 했을 때 거기 보면은 이제 남쪽 지역의 왕들이 나와요. 거기 사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왕이 나오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스보임까지는 알려졌고요. 그 외 장소들도 다 이쪽 사해 남쪽 어느 지역에 있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은 그 장소들을 찾는데 아주 열심히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북쪽 지역의 왕들과 남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뭘까?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뭘 유추하냐면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 남쪽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일으킬 만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소금. 우리가 보면 중국에 보면 천산루트 있죠? 천산루트가 있는데 천산루트의 중요 물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암염이에요. 암염. 소금입니다. 암석덩어리 소금. 근데 이 소월 남쪽에 보면요, 이 지금 현재 저희가 내려가고 있는 이 도로상에 또 보면 뭐가 있냐면 암연지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소금 덩어리 암석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뭐 했을까? 가공해서 무역하는 데 썼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 때문에 가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것으로 갈등이 일으켜서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과 전쟁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고대 소금 루트가 있어요. 솔트 루트가 있습니다. 솔트 루트 중에 하나가 가장 이제 크게 이제 각광받는 루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페트라 있죠? 페트라에서 가자로 가는 도로가 있어요. 자, 2번 지도를 보시면 2번 지도 남쪽을 보시면요. 자, 페트라를 찾아보세요. 페트라. 페트라 찾으셨어요? 자, 페트라를 찾아가지고 쭉 알아봐. 페트라가 뭘로 돈을 버냐면 페트라가 왕이대로상에 조금 비껴져 있어요. 왕이대로를 바로 지나가지 않고 옆에서 많이 틀어져 있는데 이 페트라가 할 수 있었던 뭐냐면 나바테아 왕국이 이 지역 왕이대로 있죠. 아카 밑에부터 이 지역 아라바강의 남쪽 지역을요 다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각 중요 길목마다 뭘 만들었냐면 상인들이 지나갈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양식과 물이에요. 그리고 도적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들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했던 곳마다 뭐가 있냐면 나바티안에 요새터가 있어요. 요새터가. 그래서 나바티안 사람들이 그곳에다 요새를 만들어 놓고 또 지키고 우물을 만들어요. 물 저장고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여기는 이 아라바 광야 지역은 석탑지대니까 물이 위에서 바위를 타고 밑으로 흘러들어요. 그러면은 바위에서 밑에다가 물이 흘러가는 곳에다가 깊게 파서 물 저장고를 만들어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을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자를 통해서 유럽이나 소아시아, 물론 터키 지역으로 배를 이용해서 가면 더 빠른 거예요. 다마스커스를 육로로 올라가는 것보다 산악 고속도로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용이하고 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전한 거예요. 안전합니다. 그래서 BC 200년부터 그 후에 후시대 BC 600년, 700년경까지 그리고 뭡니까 십자군 시대까지 가장 각광받던 인센티브 향로 루트길이에요. 자, 그렇게 됐는데 부약 시대 때 이 소알과 이 소돔 고모라 지역은 이 사해 옆으로 해가지고요. 사해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암염이 나오잖아요. 암염이 나오면서 이 조라 있죠. 조라 소알 있어요. 소알에서 여기를 해가지고요.
중요한 도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봤을 때 생활에 있어서 소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역에 있는 왕들이 거기에 대한 무역의 불평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예 힘을 뭐하냐 일으킨 거죠. 그것들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무역 루트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걸 봤을 때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읽어보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지고 뭐할 뿐이라고요? 밟힐 뿐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오늘날에는 우리 소금을 뭐 어떻게 해요? 뿌리잖아요. 우리가 쓰는 소금은 천일염이에요. 오늘날 쓰는 소금은 천일염을 한국을 많이 쓰는데 바다에서 생산해서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요, 천일염은 17세기 이후부터 우리나라 그때는 뭘 썼냐? 자염을 썼어요. 자염이라는 게 뭐냐면 바닷물을 끓여요. 끓이면 뭐가 나냐면 검은 보랏빛 나는 덩어리들이에요. 그걸 다시 뭘 하느냐 대나무 통에다가 넣고 다시 불을 넣어서 가공해서 만드는 소금이 바로 자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몸에는 굉장히 좋은 소금이에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용하는 천일염은 후기 17세기 이후에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는 소금을 뭐 해두냐 소금 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터키 가면은 터키 이제 동부 내륙 쪽에도 보면은 바다가 융기에서 올라오면서 형성된 암염들이 있어요. 암염층들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암염을 생산해내고 그 다음에 이 사해 남쪽 지역에서 암염들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래서 암염을요 가늘게 안 했어요. 부자들은 가늘게 갈아가지고 암염의 좋은 결정체들을 가져다 썼지만 서민들은 그냥 암석 덩어리를 가져다 썼어요. 암염 덩어리. 그러다가 음식을 할 때 넣는데 끓였는데 이게 맛을 잃으면 소금기를 잃어버리면 밖에 그냥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밟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 밟힐 뿐이라는 얘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시대나 이런 시대 때 오물을 어디로 보내면 바로 집 밖으로 바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밟히는 거죠. 고대 길의 흔적을요 발굴할 때 뭘 하느냐면 길을 다니다 보면 길을 다진 흔적이 있어요. 길만 다지는 게 아니라 길에서 나오는 많은 물질들이 있어요. 동전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찌꺼기 밖에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 길의 흔적을 찾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유심해서 찾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고대 도로의 흔적인 것들을 일부 구간들을 판별해내고 그것들을 점선으로 연결하면 고대 길의 루트를 밝혀내는 일이죠. 이게 뭘 하느냐?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혹시 보시면요, 제가 이제 방금 딱 하면서 따닥 소리가 났는데 기압차에 의해서요 물병들이 찌그러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저 위에 해발 1000고지에서 있다가 내려오면서 물병들이 찌그러져 있어요. 많이 기압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압 차이. 아주 이용은 많이 안 했지만 암염, 솔트 루트로서요 각광받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암염 소금 무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사해면으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이제 사해 내려왔고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도로는 사해 고속도로입니다. 사해 고속도로. 자, 왼쪽으로는 멀리 이제 에돔하고요, 모압의 경계가 되는 이제 위쪽에 고원지대가. 저 오른쪽에 11시 방향쪽에 보면요, 연기가 하나 나요. 연기가 멀리 쭉 멀리 나는데 이스라엘 쪽인데요. 저희가 네데시 이제 화학단지입니다. 공업지대. 그래서 저기서 이제 사해에서 나는 많은 미네랄들을 가공하는 공정들이 저곳에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요르단 쪽에서도요, 사해 쪽에 뭘 가지고 있냐면 화학단지가 있어요. 화학단지. 저희가 가다 보면 카락에서 올라가는 쪽에 보면은 이제 화학단지들이 보입니다. 이전에 롯이 머물렀던 동굴로 추정되는 장소 위에다가 비잔틴 시대 때 뭘 만들었냐면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수도원. 왜냐면 비잔틴 시대 때 거기다가 수도원을 만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롯이 거기서 뭐 했어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이 나오잖아요. 그랬던 잘못된 모습들을 보면서 수도사들이 그곳에서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 드러났던 장소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위를 하지 말자, 그런 다짐으로 그곳에다 뭘 만들었냐면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비잔틴 시대 때. 그래서 이게요, 오늘날 요르단의 마다바에 가면, 마다바에 가면 모자이크 처치가 있어요. 모자이크 교회가 있는데 성지의 지도를요, 모자이크로 표현해 놓았어요. 그곳에 그곳 보면은 약 150개의 성지의 중요 장소 위치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그리고 그곳에 보면 교회가 있고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마다바 이제 성지 이제 모자이크로 된 지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서 지리를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마다바 모자이크, 마다바 모자이크인데, 이 마다바 모자이크 보면 롯의 동굴이 표현이 됐어요. 그곳에 모니스토리, 수도원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조사하면서 동굴 앞에 교회 유적과 수도원처럼 되어 있는 아주 넓은 비잔틴 시대 때 유적을 보면서 아, 이곳이 롯의 동굴인 것을 확인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롯의 동굴 유적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냐면 모자이크 처치. 모자이크 처치를 통해서 옛날부터 롯의 동굴이 있었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전승을 아랍 현지인들에게,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졌던 장소에 모자이크, 마다바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에 가면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마다바에 있는 모자이크 교회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이 요르단 지역에서요,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하지 않고 함께 생활합니다. 왜냐하면 흩어져서 생활하면 무슬림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지 않고 자기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모여 살아요. 주요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암만, 요르단 수도인 암만, 그 다음에 쌀, 저희가 어제 올라오다가 지나왔던, 옆으로 멀리 지나왔던 도시인 쌀,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마다바, 케라, 이곳에 기독교인들이 살았는데 실은 케락의 기독교인들이 꽤 많이 살았었어요. 많이
나타났었는데 1880년경에 기독교인들이 무슬림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아서 너무 힘드니까 오스만 터키의 황제에게 그리고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에게 우리가 이주할 수 있도록 옮길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뭘 했냐면 이주의 장소거든요. 만나바라는 장소. 기독교인들이 서로 무슬림들을 피해서 이주를 했는데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더니 뭐라 그랬냐면 황제가 지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는데 고대 교회 터가 나오면 그 위에다가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은 허락을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를 찾기 시작했어요. 교회 흔적. 그래서 많은 그 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에코 비블렉이라고 하는 프란체스카 수도원 소속의 많은 이제 성서 고고학이나 이런 걸 전공한 신부님들이 동참을 해서 마다바 지역을 발견했어요.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몇 개가 나오는지 아세요? 20개가 넘는 교회가 나와요. 그럼 그 장소 위에다가 교회를 지어도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합법.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와중에 그곳에서 교회 터들을 발견하면서 바닥에 성서 지도가 그려진 모자이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지도를 통해서 성경의 위치, 장소들을 우리가 오늘날의 그 장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파악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에 뭐가 표현이 됐냐면 로세 동굴이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로세 동굴에 모니스트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교회라고 표현이 된 걸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재 로세 동굴에 그 동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교회 흔적이 수도원의 흔적이 있는 걸 보고 이곳이 로세 동굴이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가는 것은 그 지도를 통해서 확증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뭘 만들어 놨냐면 박물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로세 동굴의 위치 그리고 이건 남쪽 사해 남쪽에 대한 많은 성경 이제 장소 지형적인 모습들을 표현을 해 놓아지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로세 동굴에 가면 로세 동굴은 밑에서 위를 바라보면서요 사진만 찍으시고 저희는 거기서 이제 로세 동굴 박물관에서요 지형 이 주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보고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유물들 그래서 그 당시에 비잔틴 시대 때 교회의 모습들이 어떠했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고 한번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스보임 골짜기가 있어요. 스보임 골짜기가 있고 그 주변 지역에 스보임의 추정지 하나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소돔 고모라가 이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피가 스보임의 여러 가지 자음과 이 아랍어하고요 히브리어는 사촌이에요. 같은 셈적 언어. 그래서 언어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다 하면은 히브리어는 아칼이에요, 아칼. 근데 아랍어로도 아칼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는 오른쪽이 야민이에요. 아랍어로도 야민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비슷하다 보니까 자음의 형태가 스보임과 사피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스보임 추정주 중에 하나로 이 S사피를 크게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2시 방향 쪽에 보면 중턱에 뭐가 건물이 가건물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봐서 바로 로세동굴. 지금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가건물처럼 쭉 있는 데가요. 지금
로세 동굴을 복원하는 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요, 로세 동굴에 가면 화장실이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가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다음 요정까지 약 2시간 정도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화장실과 물이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씻을 수 있으면 과일을 씻으면 저희가 나눠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리겠습니다. 괜찮아? 북쪽 사이는 평균 수심이 그리고 이 아래 남쪽은 아라바 강이고 우리 옆으로 해서 도로가 나겠죠? 쭉 보시면 아닌데 그 사해 옆을 지나는 사해 모델로부터 이용했던 단상길인데 성경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보면 국적이 보시죠. 이게 뭐냐면 이게 와디 학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세례골절. 세례골절이고요. 저희는 어느 쪽에 가냐면 이 남쪽에서 캐틀에서 이렇게 쭉 와가지고 고백이 있어요. 땅보다 성경에는 고백인데 고백에서 이렇게 되는 저희가 와디아스를 옆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일부는 와디아스에 들어왔다는 말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저희가 올라옵니다. 중에서 올라온 이 도로가 있는데 그리고 이 와디 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쪽에 보면 아르논 골짜기는 안 보여요. 아르논은 보이지 않는데 이 사이가 이 위쪽은 어느 땅일까요? 모압 땅. 이 아래쪽은 에돔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쭉 해가지고요. 이 앞에서 보면은 여기서 올라가는 길 있죠. 길 보이세요? 네. 여기서 쭉 올라가는 길인데 여기서 올라가서 산 정상이가 뭐가 있냐면 모압에서 길을 하늘에서 있어요. 오늘날 지금 보면 케락이라는 정상인데 이것을 와디 케락이라고 해요. 와디 키르라고 하고 이 사이로 올라가는데 요 리산 반도가 있고 자 리산 반도 건너편에 보면 리산을 요 케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정면을 이렇게 보면 이쪽에 뭐가 있냐면 마사다가 있어요. 아직 가지 않으셨죠? 마사다가 있고 마사다 있고 요 리산 반도 요 끝에쯤에서 이쯤에 있는 게 뭐냐면 엔게디. 그러면 엔게디에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뭐가 있냐면 두고와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래서 두고와 베들레헴에서 이 엔게디 쪽으로 시작했고요. 거기 보면 마사다 쪽으로 마사다에서 내려서 이쪽을 건너오는 그러면 루키를 읽어보면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베들레헴 힐렌이 들어서 어디로 가요? 모압 땅.
그래서 많은 가이드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베들레헴에서 여리고 앞을 지나가지고 마다바로 해서 모압 땅으로 갔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야간적인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흉년이 있는데 가뭄이 들었다는 말이거든요. 가뭄이 들었다는 말은 가나안 전체가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뭄이 들면 뭐 하냐면 이 리산을 건너갈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요? 건너갈 수 있어요. 그때는요, 여호수아가 건너가서 리산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모압의 수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 건너갔어요?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이 건너갑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가장 빨리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와 똑같이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갈 때 성경을 잘 읽으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때 그리고 엔게디가 나오고 요새에 있을 때 그리고 모압 땅으로 부모를 보내고 다시 요새로 돌아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요새가 히브리어로 렛주다는 헬라어로 읽으면 마사다.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오늘날 마사다. 우리는요 마사다에 올라가지고요 로마에 대항했던 그 990명의 유대인들만 역사적으로 40명 생각하지 마사다에서 다윗이 서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고 나의 세력이시고 시편 18편을 900개까지 적으셨는데 그러면 다윗은요 뭐하냐면 베들레헴 사람인데 이 길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마사다에 있다가 리산을 건너가서 모압으로 가장 빨리 모압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해서 그래서 이 리산은요 고대로부터 유대 땅에 가뭄이 들면 모압 땅에 가서 식량을 먹을 수 있는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뭘 하느냐 에돔과 모압이 뭘 하느냐 반란을 일으켰어요. 이 길을 따라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군대는 에돔 사람들은 소할 길을 따라서 이 길로 진군을 해서 마사드에서 엔게드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이걸 이제 스위스 오브마켓이 굉장히 가파르고 사람 딱 한 사람만 있어요. 스위스 오브마켓이 오늘날에 있어요. 사다리도 됐어요. 굉장히 코스가 난코스로 유명한데 빨리 어디로 갈 수 있나?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는 이게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뒷문에 있던 스위스 오르마켓이 그래서 엔게디에서 오르마켓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엔게디 오르마켓에서 모압으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리산 만들고 그래서 모압 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죠. 그리고 이 남쪽에 보면 저희 앞에 빨간 게 뭐냐면 요새 스보임이라고 하고요. 또 사피를요 이것을 소활 추정기도 하고 또 스보임 추정기 둘 가지 추정기로 같이 보고요. 이 주변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을 때 그러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남쪽 지역들은 다 이쪽 사해 남쪽 지역에 있음을 하고 그리고 북쪽의 왕들이 왔을 때 이곳이 이제 요 건너편 이 소알 이 싹대에서 러세동굴 이쪽에 있는 광야가 무슨 광야냐면 신광야에서 요 남쪽에 있는 이곳이 바람광야 조금만 내려가면 에일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바람광야와 신광야는 소금산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도 보면 소돔산이 있어요. 소돔산이 있어요. 그래서 소돔이 이스라엘 쪽이 아니라 북이다라고 하는데 아브라함 시대 때가 중기총독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런 유적이 요 신광야 쪽에는 없어요. 고각자들이 조사를 지표조사하고 교교조사 많은 조사를 했지만 이쪽에는 없어요. 그에 반면에 여기 있는 바벨이나 텔루메리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킬베사피에도 초기 총독기, 중기 총독기 유적들이 있어요. 그걸 봤을 때 성경의 역사적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쪽을 소돔고모라의 분위기. 그러면 이제 소돔고모라 쪽에서는 뭐가 있어요? 요단 동편은 아베타 이 요단 동편 이쪽 요단 동편 여리고 앞 있죠? 여리고 앞이 요단 동편 뜰이에요. 이게 들판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 동편에 그 식생이 이 앞에 소돔 일산만 있었던 것도 했는데 지각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언을 했죠. 이 지각 북쪽과 남쪽이 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 판이 단층이 엇갈렸어요. 이쪽은 깊고 이쪽은 솟아났어요. 그러면서 일부 이쪽으로 원래요 사이가 오늘날에는 사이가 줄어들거든요. 사이가 물이 범하면서 사이가 가장 컸을 때는요 여기 티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티파 앞에까지 물이 있었는데 굉장히 남쪽이 유동적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쭉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게 사이에 같이 올라왔던 아브람 시대 때가 지진의 단층 활동에서 지진 활동에서 그게 이렇게 엇갈렸습니다. 그러면서 식생들의 많은 변화가 있었을 때도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소돔과 고모라의 중요한 추정지 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앞에 가시면 이제 요새동굴이고요. 이 요새동굴 위쪽 윗부분을 동굴함에서 나오는 유물들이 있어요. 유물들을 보시고 아 진짜. 왜냐하면 등잔이 시대마다 변천이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후기거든요. 후기 비잔틴 시대에 뭐냐면 등잔이 양식을 딱 보면 이게 후기 거다, 로마 초기 거다, 로마 중기 거다, 헬라 거다 이게 딱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후기. 로마 시대 거는 정교한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등잔이 조잡해져요. 조잡. 그러면서 이게 후기 비잔틴. 그래서 이제 이걸 교회와 그 다음에 수도원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우리만의 중요한 지켜드립니다. 모자이크인데 실은 이 놈이 전체를요 모자이크를 놓으려면 이걸 한 6개월 아니 이걸 맞추는데 진짜 힘들었겠다. 모자이크를 보시면 AD 745년 이후에 성상파괴 운동이 일어나면서 성상파괴 운동이 일어나서 뭘 했냐면 우상을 몰아내다 보니까 모자이크에서도 사람이 동물이 십자가에 처음 이상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쭉 있고 그래서 이거 있고 성상파괴 이전과 이후의 바다 그의 바다 모자이크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이걸 내일 이곳에 가시면 확실히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도 그림이나 그냥 이건 성상파괴 이전의 교회가 AD 740년 이전에 우리가 있는 곳이 레스 사피죠. 사피가 소환. 동굴이 소환해지고 있어요. 아니 나바타는요 나바탄 시대 때 신전이죠. 나바탄 시대. 그 시대는 헤롯 때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 나바탄 사람들이 신전이죠. 아까 우리가 두 사람을 알아봤는데 알고 신상 신전이죠.
건넜을까?